처음에 되게 멘붕이 왔거든요. 왜 이렇게 네. 사업을 하는데 나 멋진 일 할 줄 알았는데 하루 종일 서류 처리만 하고 있고 네, 막 맞아요. 문의응대하고 제 주 업무입니다. 네. 아까 한 80개 정도의 AI 워크플로우 그게 있다고 하셨는데 평균적인 대답을, 뻔한 대답을 계속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 친구들한테는 해줬을 때 최대한을 끌어올릴 수 있구나. 예를 들어서 모델이랑 뭐 합성을 하느냐, 어떻게 내 업무에 맞는 챗봇을 만드는지 궁금해 하셔서 그 두 가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AI와 생산성을 다루고 있는 인생 치트키 민니입니다. 이번에 야심차게 준비한 비즈니스 AI 살롱 컨텐츠 이 시리즈에서는 AI와 생산성, 비즈니스 관련한 인사이트랑 노하우를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손님은 과연 어떤 AI로 어떻게 수익을 내고 계신지 한번 모셔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디자인 회사를 하시면서 연매출 8억을 하고 계시고 프롬프트 텔링이라는 책의 저자이신 로 사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 사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은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완전 사업 초보자여서 망할 뻔 하다가 AI 덕분에 매출 2~3배 이상 끌어올릴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 경험을 담아서 많은 분들이 AI를 잘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프롬프트 텔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 로 사장님께 자세한 프롬프트와 AI를 가지고 어떻게 매출을 내는지, 어떻게 또 비용을 절감하시는지 이거를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운영하시는 프레젠트 랩 내부에서 AI를 어느 정도까지 활용을 하고 계신지, 이렇게 디테일까지 다 사람을 대체했다 하는 걸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저희 회사에서 지금 사용하는 봇들이 한 80개 정도 되더라고요. 각 팀이 있는데 그 팀마다 이런 업무에 AI가 있으면 도움이 되겠다 하는 요청을 받아서 AI 봇을 만들어서 드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디자인 팀에서는 색상을 뽑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맞춰서 어떤 디자인 컨셉을 뽑아낼지, 혹은 디자인 뭐 시안 앞단에 어떤 내용을 쓸지도 다 봇으로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네, 매출은 맞아요. 많은데 소규모입니다. 인원은 많지 않은 네.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 팀원분이 한 5분 정도 되신다고 했는데 네. 대충 그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 수 있어요? 네네. 디자인 에이전시니까 디자인 팀이 있고요. 기획도 같이 들어가서 기획팀이 있고 경영지원팀 있고, 최근에는 이제 AI 관련된 니즈가 하도 많아지다 보니까 마케팅 관련된 새로운 팀원을 뽑았습니다. 그러면 거의 한 카테고리 한두 분 정도가 사실은 팀이라고는 했지만 거의 1명에서 2명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사실상 일당 100을 하고 있는 거인 맞아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실 저희 어머니가 은퇴한 후 이제 도와주시고 있는데 사실 컴퓨터를 잘 못 다루세요. 그래서 타이핑도 잘 못 하시고 하는데 문의응대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제 메일이 오면은 메일 회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처음에 메일 하나 쓰시는데 한 30분이 넘게 걸리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문의응대 봇을 만들어 주겠다 해서 저희 회사 매뉴얼을 다 학습을 시켜서 그 봇을 아예 들여서 그냥 메일을 캡처해서 붙여 넣어라. 그리고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해라. 그런 식으로 좀 드리고 있습니다. 거의 사람이 하는 거는 그냥 확인 정도. 아직 100% AI가 다 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80% 일을 AI한테 시키고 20%는 사람이 이제 검수를 하고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하고 그런 역할로 저희 회사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한 80개 정도의 AI 워크플로우 그게 있다고 하셨는데 80개라는 게 저는 너무 많아가지고 네네, 그쵸. 작게 나눠가지고 너는 문의에 응대하는 콘텐츠를 만들어, 너는 기획을 해,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건지, 아니면 기획부터 해서 결과물 나오는 것까지 한 큐에 끝내는 그런 형태로 만들었는지 좀 궁금했거든요. 저도 어쩌다 보니까 80개가 됐는데 이제 프롬프트 텔링에서 나왔는데 AI를 잘 다루려면은 세계관을 구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AI 하나에 사실 모든 일을 시키면 얘가 되게 과부하가 오고 평균적인 대답을, 뻔한 대답을 계속 내주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 친구들한테는 진짜 한 가지 명확한 목표만 설정을 해줬을 때 얘네들이 진짜 자기의 최대한을 끌어올릴 수 있구나를 느껴서 이것까지 쪼개할 정도로 다양한 AI 봇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에서 제일 1호로 만들었던 게, 저희는 이제 B2B다 보니까 기업들이랑 이제 킥오프 미팅을 끝나면 저희가 미팅 내용을 리포트 형식으로 정리해서 드리는 형태가 있어요. 근데 저희 그 직원이 직접 하려다 보니까 미팅을 가서 내용 정리하고 막 하는데 30분에서 1시간을 걸리는 거예요. 리포트를 쓰는데. 그 정도는 최소 걸리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쉽게 할 수 없을까 하다가 아예 그 이후로부터는 녹음을 해서
뭐 클로바 AI에 네네. 아예 텍스트로 다 뽑은 다음에 이런 보고서 형태 나왔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한 매뉴얼을 학습을 시킨 리포트 봇이 있어요. 그래서 그 봇에다가 그거를 붙여 넣으면은 저희가 클라이언트한테 바로 드릴 수 있는 포맷으로 보고서가 쫙 나오는 식으로 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사람이 개입할 일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지막 검수는 해야겠죠. 얘가 확실히 그 미팅에서 나온 말이 다 맞는지 정도 체크만 하고 이제 고객사한테 보내는 정도는 하지만 사실 그 고객사한테 보내는 메일도 저희가 다 업무별 메일 봇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개를 쪼개다 보니까 한 거의 80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AI 봇들을 사용하기 전이랑 사용한 후랑 그 매출 차이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때가 딱 진짜 2배에서 3배, 아직 올해가 끝나지 않아서 네네. 해로 친다면 전 2-3배 이상 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제일 좋았던 게 생각보다 짜잘짜잘 업무들이 많잖아요, 하루에. 맞아요. 하루 종일 무슨 서류 처리만 하고 이제 끝나더라고요. 제 주업무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되게 멘붕이 왔거든요. 왜 이렇게 멋진 일을 할 줄 알았는데 하루 종일 서류 처리만 하고 있고 네, 막 맞아요. 문의응대하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효율화시킬 수 있을까 하다가 AI를 도입을 하고 거의 그 시간은 거의 10분의 1로 줄인 것 같고 그 외에 대신에 사람이 머리를 쓰면 좋은 일에 도입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원래는 이제 광고대행사 기획자 출신이어서 제가 직접 마케팅을 해야지 하고 마케팅을 맡길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3년 동안 한 번도 못 한 거예요, 마케팅을. 시간이 없고 이제 실무하느라 너무 바쁘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AI들을 도입을 하고 제가 기존에 하던 업무들은 거의 다 위임을 시켜놓고 이제 제가 책을 쓴다든지 강의를 나간다든지 아니면 SNS를 한다든지 그런 완전 새로운 곳에 좀 몰두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 매출 2-3배 정도 늘어나는 과정에서 팀원분은 어느 정도 늘어나요? 팀원분이 딱 올해 2명 신규 채용을 하기는 했어요. 이제 디자인 에이전시는 시스템이 다 구축이 돼서 안 건드려도 이제 굴러가겠다 싶어가지고 거기선 추가 채용 따로 없고. 네네. 이제 AI를 하다 보니까 요새 AI 영상 관련된 문의도 되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럼 이런 쪽도 한번 해볼까 싶어서 마케터를 한 명 뽑았습니다. 그러면 거의 기존 사업에 8억이라는 매출을 한 3명 정도의 직원분이 하시는. 네네. 거의 거의 그런 구조로 그런 거죠. 네. 근데 저희는 또 커머스다 보니까 원가가 있는데 이게 훨씬 더 좋은 게 디자인 쪽은 다 창작물이니까 무조건 다 인력이라 가지고 그걸 다 AI가 해주니까. 그쵸, 맞아요. 사실 3명이 아니라 그냥 1명이라고 쳐도 요새는 이제 신입이 그래도 3천 정도 연봉을 초봉을 드리고 있잖아요. AI를 챗 GPT부터 뭐 이미지 AI, 영상 AI 다 구독을 해도 10만 원에서 20만 원 월 그거밖에 안 나온단 말이죠. 사실 그것만 비교를 해도 많은 차이가 나죠. 최소 10분의 1. 네, 최소인 10분의 1인 거고 거죠. 거의 100배 이상도 어쩌면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사람이 주된 어떤 일을 하는 산업에 있는 분이라면 진짜 AI 도입이 완전 필수일 것 같네요. 그죠? 네네. 저희는 에이전시다 보니까 그 효과를 엄청나게 많이 보기도 했고, 근데 저는 이제 사업이 아니라 직장인 분들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이제 직장인 분들도 기존에 하던 소위 말해서 노가다 같은 업무들 있잖아요. 제가 그런 업무를 굉장히 싫어해서 이걸 최대한 어떻게 효율적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AI를 되게 잘 다루게 됐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줄이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결정을 한다든지 인사이트를 도출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뭔가 새로운 전략을 짜는 일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생산성이 엄청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들 이제 AI 좋은 거 알죠? 그쵸, 근데 그쵸, 이제 못 맞아요. 하시는 이유가 내가 생각한 것만큼의 그 결과가 안 나온다. 맞아요. 이건데 이제 요 프롬프트 텔링에서 그거를 좀 속 시원하게 네네. 풀어내신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간단하게 그 핵심되는 원리만 네네.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제가 AI를 적극적으로 업무에 도입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엄청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AI가 좋은 거 알겠다. 핫한 것도 알겠고 뭔가 안 쓰면 뒤처진 건 알겠다. 근데 실제로 내 실무에 어떻게 쓰느냐 그러니까요. 네. 그건 도저히 잘 모르겠다라고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직원들한테 이제 가르쳐 줄 때 최대한 이거를 AI가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 쉽게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나왔던 개념이 이 프롬프트 텔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 프롬프트 텔링이라는 게 이제 스토리텔링에서 따왔는데 네. GPT한테 나 이 마케팅 이거 하는데 좀 아이디어 줘봐 이런 식으로 시켰을 때 되게 뻔한 대답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AI를 단순한 인공지능이 아니라 새로 들어온 잠재력이 굉장히 많은 신입사원인데 그 신입사원한테
명령을 잘 해줘야지 얘가 자기의 잠재력을 300% 끌어서 쓸 수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걸 쉽게 되게 비유를 했을 때 AI들이 각자만의 특장점이 있고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어요. 사람이랑 똑같아요. 네. 그래서 잘하는 거를 잘 시켜주고 못하는 거는 다른 AI한테 시키고 이걸 저는 비유를 했을 때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캐릭터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네네. 이 캐릭터들이 만났을 때 되게 시너지가 나는 것처럼 AI도 똑같이 세계관을 구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마블처럼. 네, 마블처럼. 네. 그래서 쉽게 표현하는 건 어벤져스에 아. 예를 들어서 아이언맨이 있고 헐크가 있는데 네네. 각자 이제 어떤 분은 두뇌 캐고 어떤 분은 이제 힘 캐잖아요. 네. 근데 그 둘이 합쳐졌을 때 시너지가 엄청나다. 아. AI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미지 AI여도 네. 미드저니는 모델 생성을 너무 잘해요. 근데 텍스트나 합성을 정말 못해요. 그래서 미드저니에서 모델을 뽑고 나면은 그럼 구글 나노바나나한테 다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약간 팀을 이뤄서 네. 일을 했을 때 결과물이 훨씬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세계관이라는 걸 좀 인지를 했으면 좋겠다가 이 책의 첫 포문이었고요. 아. 그 다음에는 이제 할리우드의 되게 유명한 영화들을 보면 스토리텔링 형식, 공식이 다 있잖아요. 네네. 처음에 시작이 있고 뭐 위기 갈등이 있고 맞아요. 극복을 하고 네네. 그런 게 이제 성공한 케이스들에 나온 그 데이터베이스가 쌓인 공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프롬프트에 공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프롬프트 6글자를 따서 이 프롬프트 텔링 공식 요 내용을 책에다가 담았습니다. 저도 사실 GPT, 미드저니, 제미나이가 이제 나노바나나잖아요. 네네네. 제미나이랑 클로드, 네. 젠스파크 다 구독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말씀하신 대로 요럴 땐 요거, 저럴 땐 저거. 아, 네네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쵸. 훨씬 이게 인건비보다 싸다 이렇게 하니까 그쵸. 다 구독하는데 네. 이제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모든 걸 다 쓰긴 조금 힘들 것 맞아요. 같아가지고 네네. 그럴 때 그래도 요거랑 요거 조합은 꼭 써야 된다.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저는 우선 구독을 저도 다 하지는 않아요. 어떤 건 아. 무료로 써도 충분히 그래요? 쓸 수 있거든요. 네, 다 구독했다. 하지만 제가 진짜 딱 하나만 구독하라고 하면 챗GPT. 챗GPT를 꼭 구독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챗GPT를 구독을 하시는데 네. 무료랑 차이가 뭐냐라고 그러게요. 하시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중에서 제일 큰 차이는 나만의 봇을 만들 수 있는 거. GPTS? 네네, GPTS를 만들 수 있는 걸 생각보다 다들 유료인데도 잘 활용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만들 수 있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지 나한테 맞춤형 봇을 만들 수 있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잠깐 얘기했던 프롬프트 공식을 활용을 해서 저희도 네네. 다 봇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살짝 보여드릴 네네. 예정입니다. 그 프롬프트 공식을 그 GPTS의 네네네. 시스템 프롬프트 거기다가 네네. 이제 넣으시는 네, 그런 맞아요. 구조인 맞아요. 거죠. 그런 식으로 봇들을 다 만들고 있어요. 그럼 아까 80개 만드셨다는 게 다 거의 GPTS? GPTS도 있고 슬랙에서 내부에서 쓰는 봇들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비슷한 역할을 가진 AI들이 되게 많아요. 클로드도 구독을 하면 만들 수 있고 최근에 젠스파크도 봇을 만들 수 있게 기능이 나왔는데 전 제일 단순하게 저만 쓰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다 쓰다 보니까 직원들이 제일 익숙하고 그냥 접근성이 좋아서 챗 GPT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챗 GPT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업데이트가 굉장히 자주 되잖아요. 1년, 2년 전에는 안 됐던 기능들이 되게 많이 계속 생기고 있어서 저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럼 GPT가 더 좋은 기능이 더 뭐 개발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쭉 쓰고 있습니다. AI마다 각자 최대치를 뽑아낼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서 여러 개를 썼을 때가 하나를 썼을 때보다 훨씬 더 효율이 좋고 하나에서 하나를 넘어갈 때도 완전히 새로운 걸로 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미드저니 프롬프트를 아예 챗 GPT에서 뽑아서 그걸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면 되게 그런 식으로 조금 구성을 해놨어요. 신입사원분들도 AI를 전혀 못 썼어요 원래. 그래서 그런 신입사원분들도 그냥 복사 붙여넣기만 하면 되고 거기서 내가 결과물을 보고 좀 판단을 해서 베스트 컷을 뽑을 정도의 안목만 있으면 되는 정도로 좀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건너 가는 게 약간의 귀찮음은 있지만 옛날로 생각을 했을 때 촬영을 하기 위해서 스튜디오를 대여하고 촬영에 들어가고 뭐 모델 섭외하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하는 방법을 2가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제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예를 들어서 모델이랑 뭐 합성을 하느냐 어떻게 내 업무에 맞는 챗봇을 만드는지 궁금해 하셔서 그 2가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세럼을 판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세럼에 어울리는 모델을 만들고 합성을 하고 뭐 연출 컷을 만들고 그러는 과정을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미지 작업이든 영상 작업이든 무조건 전 챗 GPT부터 시작을 하는 편이거든요. 디자인에서도 기획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챗 GPT랑 대화를 할 거고요. 사실은 저는 이제 미드저니 프롬프트 봇이 따로 있기는 한데 많은 분들이 따라 하실 수 있게 그냥 챗 GPT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이렇게 제품 이미지를 갖다 붙인 다음에 GPT랑 먼저 어떤 느낌의 이미지를 연출하면 좋을지 그런 기획부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냅다 만들어줘 이게 아니라 냅다 만들어서가 아니라 기획이랑 아. 분석을 먼저 시켜요. 우리 세럼 뭐 글린트 제품의 연출 컷을 만들고 싶어. 우리 타겟은 2030 여성이야. 이랬을 때 우리 첫 번째 제 프롬프트 텔링에서 나오는 P가 페르소나 법칙이어서 너는 뭐 10년 차 이미지 연출 전문가야 라고 페르소나 역할 부여를 먼저 해줘요.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우리 타겟인 2030 여성들이 폭할 수 있을 만한 이미지 제품 연출 컷을 만들고 싶어. 그래서 다양한 그 스튜디오 연출 컷들을 기획해줘 라고 먼저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진을 찍을 때도 그냥 잘 찍는 게 아니라 이 제품을 어떻게 돋보이게 만들 수 있는지 그런 연출들이 다 필요한 다음에 비주얼 뽑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매출이 성장하시는 게 자꾸 이제 의뢰가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네, 결과물을 보고서 의뢰가 들어오는데 네네. 그 결과물 자체가 이런 약간 마케팅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기획이 좀 잘 돼서 그 레퍼런스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좀 수주가 들어오고 이러는 거일 것 같네요. 네. 사실은 저희가 아웃풋도 아웃풋인데 기획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AI랑 되게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러 가지 연출 컷들을 막 추천을 해줬는데 저희는 이제 모델 컷을 먼저 만들어 볼 거라서요. 우리 제품이랑 제일 잘 어울리는 20대 한국인 여성 모델의 이미지 프롬프트를 써줘 라고 한번 요청을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그냥 단순히 예쁜 모델이 아니라 우리 제품은 뭐 맑고 투명한 핑크색 텍스처, 고급스러운 패키지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쭉 프롬프트를 써줘요. 사실 미드저니나 이제 그런 AI들이 문턱이 높은 게 영어로 프롬프트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예 챗 GPT한테 같이 기획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를 쭉 추천을 해주고 한국 버전으로도 어떤 모델을 만들면 좋을지 되게 디테일하게 다 뽑아줘요. 그러면 다시 한번 페르소나 법칙을 활용을 해서 너는 미드저니 프롬프트 전문가야 하고 이제 실제 상업적 활용 가능한 화보에 쓸 수 있는 모델 이미지 프롬프트를 써줘. 우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품 없이 모델 중심으로 써줘 라고 요청을 해요. 나중에 그 구글 제미나이 나노바나나랑 합성을 할 때 그냥 인물 사진이랑 제품 사진 훨씬 더 합성을 잘하거든요. 제품이 있는 거에서 다른 걸로 대체하기는 좀 대체하는 어렵고. 거는 또 다른 AI를 써야 되는데 그런 이제 뭐 포토샵을 쓴다든지 아니면 소라라는 걸 써야 되는데 나노바나나는 대체보다는 아예 새로운 걸 창조해 준 걸 훨씬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프롬프트가 나왔다면은 그냥 복사를 하고 바로 미드저니로 갑니다. 이 프롬프트에 대해서 검증은 안 하세요? 이게 좋은 프롬프트인지 이거 막 안 좋은 읽어보세요? 프롬프트인지 검증을 하려면 미드저니에서 나온 결과물을 보고 검증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붙여 넣어보고 뭘 하냐면 결과물이 마음에 안 들면 다시 GPT에 돌아가요. 거의 강의 수준인데요, 진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미드저니가 몇십 초 만에 한 4장을 뽑아주거든요. 후보를 보고 아까 질문 주신 것처럼 마음에 안 들면 다시 GPT한테 가서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주는 편이에요. 아까 처음에 포텐셜이 높은 신입사원처럼 해라 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신입사원이 아이디어 가지고 오면은 피드백 해주고 네, 약간 네, 이런 맞아요. 느낌으로 똑같은 하시네요. 거예요. 네네. 왜냐면 한 번에 절대 마음에 드는 게 안 나오거든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구나. 한 번에 안 나오는 게. 그래서 신입사원이라고 생각을 네네. 해보라고 해요. 저희도 신입사원 때 한 번에 통과되는 기획서 들고 가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우선은 처음에 나온 걸 봤을 때 개인적으로 너무 AIT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프롬프트를 가지고 저희
미드저니 프롬프트 봇에 한번 가볼게요. 봇이 엄청 많아요, 저희 네, 여기 잘 쓰는 봇만 넣은 건데 사실 그냥 GPT한테 시키면은 미드저니 프롬프트가 좀 저는 마음에 안 드는 미감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아예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봇과 아까의 차이가 뭐냐면 버전을 여러 개를 만들어 주거든요. 이 프롬프트를 해주고 한국어 설명을 쭉 해줘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서 내가 마음에 드는 거 그냥 코드 복사 눌러서 그냥 붙여놓고 이 과정을 계속 하면서 마음에 드는 거 나올 때까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방금 저희 제품이 이런 핑크색 컨셉이어서 지금 스튜디오 배경도 다 핑크색이고 되게 화장 느낌도 약간 피치 메이크업 위주로 많이 뽑아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드는 비슷한데 저는 두 번째 뽑힌 게 좀 더 자연스럽게 네네네. 아까는 글로이한 느낌이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저 AI 특유의 광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자, 그거 말하려고요.